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산에 살고 있는 43세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요술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주고 소망하는 걸 이루어주는 장독대를 가지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치매가 있으신 시어머니께서는 그 요술 장독대를 금이야 옥이야 생각하시거든요. 집에 있는 그 어떤 폐물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장독대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남편과 인연이 깊어질 즈음 남편은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이런 시국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다가갈라 하면 자꾸만 선을 긋고 쳐내는 느낌이었죠. 연애만 하고 결혼은 싫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픈 어머니가 계시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일이 잘 풀릴 즈음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놓으셨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라고 일러주었어요. 한마디로 저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난 치매 엄마가 있으니 감수하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아니면 이쯤 맘 접고 정리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깊은 고민이 되었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제가 3개월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치매라는 걸 겪어본 적도 없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같이 배포가 작은 사람은 당연히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뵙기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의 집에 찾아갔어요. 남편 집은 대문부터 특이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꼭 이 집으로 들어오소 라고 말하는 듯이 샛노란 페인트로 대문이 칠해져 있었고 주택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거든요. 멀리서도 보이도록 깃발들도 꽂혀있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시다고 하니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두었나 보다 했습니다. 찾아오기 쉽도록 말이에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꽃에 물을 주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들어오는 절 보시더니 꼭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꽃에 물을 주니 나비 같은 분이 오셨네요. 여기에 예쁜 꽃이 더 많아요. 이리 와요. 저를 이끄시더니 마당의 꽃들 속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는 일일이 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혀 치매라고는 느낄 수 없게 박학다식하시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죠. 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으셨지만요. 기다렸던 손님인 양 저를 대하시다가 갑자기 밥상도 차려주셨어요. 예정에 없던 식사까지 하면서 시어머니와 그렇게 밥을 먹고 대화를 더 나누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3, 꽤 어렸는데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고 흥미로우면서도 계속 묻게 되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대화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저 이별인 줄 알았던 절 보고는 반가운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절 가리키며 여기 너의 나비가 왔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가리키며 저에게 제가 여기 꽃들처럼 키우는 제 아들이에요. 라며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때는 남편과의 관계 정리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말을 이해 못했었는데
아마도 어미인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간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셨겠죠. 눈치를 채신 듯 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와서는 그 노란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사살 하러 온 거냐면서요. 자기는 무조건 홀어머니, 게다가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와 살아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잘 몰라서 그랬지만 그때 제가 잠깐 뵌 시어머니의 치매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바로 수긍하자 남편은 놀란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실 선택권을 주기는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고 뭐고 다 버릴 테니 헤어지지 말자고 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고민했다니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로는 제가 앞으로 헤쳐갈 것에 대한 긴장감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는 저와 남편의 손목을 잡아 끄시더니 사랑방으로 이끄셨어요. 언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건지 사랑방에는 워낙 금침이 깔려있고 누가 봐도 신혼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남편을 보시며 해맑게 웃으셨어요. 방금 전까지 울먹울먹 하던 남편은 아예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겨우 24살이었으니 왜 그리도 울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보다도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앞으로 혼자서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보금자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형제도 없고 시어머니 한 분뿐이셔서 크게 어렵거나 불편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한 번도 시어머니께서 치매라서 힘들다, 괴롭다 느껴본 적도 없고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귀여운 치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자꾸만 소모품들이 사라졌어요. 별것 아닌 손톱깎이부터 작은 휴지통, 조금 낡았지만 자주 신는 슬리퍼 등등이요. 누가 줘도 안 가질 만한 필요 없을 물건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정도는 아니고 자주 사용하고 집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의문만 갖다가 시어머니께서 자꾸 어디로 가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 남편의 구두 주걱을 큰 장독대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 넣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등 뒤로 장독대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척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뒤편에 그 큰 장독대를 열어보니 이제껏 제가 찾아다닌 그 물건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어찌나 잔뜩 또 넣어두셨는지 장독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잡동사니 물건들을 다시 옮겨두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이것들을 왜 여기에 두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장독대는 귀중품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금도 넣어두고 현금도 숨겨두고 했다고 말이에요. 남편 학비나 생활비도 늘 여기에 넣어두고 쓰셨다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 말하지 말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막 대학에 들어갈 쯤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를 딱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시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시는 순간 아차 하고 느꼈습니다. 맞다, 시어머니 치매가 있으시지 하고 말이에요. 저에게 계속 누구보다 시아버님에게 여기 장독대를 알려주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전 장단만 맞춰드리며 알겠다고만 하였죠. 그 뒤로도 며칠에 한 번씩
그 장독대를 열어보면 별별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고 뭐가 없어졌다 하면 다 거기서 찾으면 됐었어요.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상태가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길 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저에게 묻는 것이 오늘 어머니 좀 어떠셨어? 별일 없었어? 거든요. 그렇게 늘 남편의 일상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걱정뿐이라 거기에 더 보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치매가 딱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 자부하고는 그 장독대 일은 그냥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쉬는 날 오랜만에 시어머니, 저, 남편 이렇게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차가 빵빵하고는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그저 지나가는 찻소리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밥을 드시다가 맨발로 장독대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독대 뚜껑을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시다가 계속 없어졌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더니 막 경기를 일으키셨어요. 거의 장독대 안에 들어가다시피 몸을 숙여 한참을 뒤지시다가 남편을 붙잡고는 막 우시면서 내가 넣어둔 걸 너희 아버지가 그새 가져가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시면서 정말 큰일이 터진 것 마냥 발을 동동 구르셨죠. 남편은 몇 번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저 시어머니를 안고는 엄마, 아니야. 나 지금 대학도 졸업했고 그 돈보다 돈 많아.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돈 안 넣어둔 지 꽤 됐잖아. 돈 없었어. 아버지가 안 가져갔어. 엄마 돈 많아. 통장에 많아. 그리고는 시어머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남편의 모습은 꼭 시어머니의 아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달래주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신나게 식사를 하셨어요. 전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신경을 쓰실까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실 즈음 남편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안이 어려워서 남의 집 일을 하셨었는데 일을 하고 받은 돈을 늘 저 장독대에 넣어두셨대요. 그것도 시아버님 몰래 말이죠. 시아버님께서는 동네 소문난 노름꾼이셨대요. 그저 술 좋아하고 도박을 하고 다니면서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이셨다고 말이죠. 그런 시아버님께서 돈을 가져갈까봐 몰래 숨겨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몰래 티 안 나게 조금씩 돈을 빼갔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주체를 못하고 남편 학비로 모아둔 큰 돈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셨고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셨는지 정신을 놓으시고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이 장독대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없던 평일이었어요. 그날도 골목에 작은 공사가 있어서 차 소리가 잦았고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많이 불안해하셨죠. 그러다 밖에서 큰 차 소리가 들려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번처럼 장독대로 막 달려가셨어요. 지켜보던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장독대를 감싸 안고는 몸을 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안 된다고 고함을 마구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아주던 게 생각이 나서는 바로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아요 라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마구 우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 돈만 안 넣어놨어도 그 사람이 안 죽었을 거다. 내가 돈만 안 넣었어도 내가 잘못했어. 그 욕심 있는 사람이 당연히 꺼냈을 걸 알면서도 내가 못 막았어. 이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서 시어머니를 더 달래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묻게 되었습니다. 왜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시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똑바로 보시며 반복해서 자신을 원망하시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날은 돈을 받기로 한 날이라서 주인 집에 돈을 받아 신문지에 꽁꽁 싸매서 장독대에 감춰뒀는데 술을 잔뜩 먹은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께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래서 절대 없다고 하시고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시아버님께서 당연히 장독에 돈이 있으니 그 돈뭉치를 들고 나가 늘 그렇듯 도박에 다 쓰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사망 소식보다는 아들의 학비부터 확인하셨대요. 시아버님께 먼저 달려가기보다는 집안의 장독대를 확인하러 먼저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스럽지만 남편이 재수에 삼수까지 했다길래 공부를 많이 못했나 싶었는데 학비 때문이었을 걸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답답해지더라고요. 혼비백산이 되어 있는 시어머니께 설명드렸어요. 앞으로는 이 장독대에 귀중한 거 넣어두지 말자고 말이에요. 정말 쓸모없고 버릴 것들만 넣기로 말이죠.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울음을 그치시고는 갑자기 막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럼 누가 가져가도 괜찮겠구나. 훔쳐갈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훔쳐가주면 고맙겠어. 역시 똑똑하구나, 아가. 다시금 정신이 돌아오신 듯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시니 저도 경직된 몸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장독대를 쓰레기통으로 쓰기로 한 게 시어머니 마음에 평안이 생기셨는지 그 뒤로는 장독대에 잘 안 오셨습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들여다보셨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나가던 제 일상에 한 번의 풍파가 들어섰습니다. 친정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때는 한창 보증을 서주는 게 있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살고 있는 집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일을 하거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었고 저에게 손을 벌리는 친정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남편에게는 더더욱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번씩 한숨을 쉬고 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끌고 다시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고는 저에게 여기에다 대고 한숨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가, 우리 여기 장독대에다가 쓸모없는 거 다 버리기로 했었잖아. 여기 안에다가 다 버리자. 지금 신경 쓰는 거랑 걱정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응? 쓰레기통으로 하기로 한 장독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가둬둔 고민을 장독대 입구에 대고는 막 털어놓았어요. 친정을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나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힘들다. 이 힘든 마음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그냥 다 끄집어내서 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말입니다.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다 했느냐면서 장독대에 제 고민이 가득 찼다며 장독대 입구 위까지 찼다는 듯이 손으로 높이 올리시고는 꾹꾹 누르는 듯이 팔로 허공에 누르시다가 장독대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곤 장독대가 다 찼으니 조만간 비우면 되겠다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여느 때와 같이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절 위로하시는 건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돈을 해주고 갔다고 너무 고맙다면서 말이죠. 전 너무 놀라서 한참을 가슴 졸이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알았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간밤에 시어머니께서 장독대가 많이 차서 보여줄 게 있다고 남편을 불렀다고 했어요. 장독대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걸 꺼내는 흉내를 내시길래 그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며느리의 고민과 걱정이라면서 하나씩 꺼내면서 제가 생각 없이 떠들어대던 말을 늘어놓으셨다고 말이죠. 이건 며느리가 친정에 도움을 못 줘서 흘린 눈물이고 또 이건 나를 돌봐주느라 일도 못하고 돈을 못 버니 돈을 못 보태준 아쉬움이고 또 이건 자기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아들에게 말도 못 꺼내는 답답함이지. 시어머님이 그 말을 끝내시면서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답니다. 남편 보고 저의 고민을 다 비우자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 어떻게 모으셨는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돈은 피눈물이자 한이에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장독대를 보여주시며 꽉 차 있던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냐면서 저에게 안심하라는 듯이 웃어 보이셨습니다. 전 그 모습에 아예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고는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꼭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말입니다. 안 그러는 척하면서 착한 효부 흉내는 다 내더니 결국 저도 시어머니를 그저 치매 환자로 여태껏 치부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시어머님과 남편이 지켜주겠다는 듯이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든든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고 아픈 과거를 가진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신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승진을 하게 되어서 축하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된 날이었어요. 서울의 본사로 가게 되었는데 63빌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높은 건물에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이 머무는 여산에는 끼케야 낮은 아파트와 빌라, 저희 집처럼 주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디나 엘리베이터가 높이도 올라가는지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기침을 막 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하는 말은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촌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침대 커튼 뒤 가려져 들리던 의사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 증상에는 예전 기억이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남편에게